이제 고작 지수함수 하나 개념 끝냈어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요게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클 때는 모양이 요런 식,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모양이 요런 식. y 절편값은 0,1 절편값은 1 x축이 정근선 정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크게 나온다. 여기 하나 더 얹자면 밑이 그러면 달라지면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하나 이런 식의 역전 현상이 나올 것이다. 크다 작다가 헷갈리던데요. 할 때는 x좌표 1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비교하기 쉬울 것이다. 까지 한 겁니다. 지금 정리하니까 되게 단순하죠? 1시간 동안 떠든 거 이게 끝이에요. 이해가요? 지수함수 했으니까 이제 이 단원이 이제 로그함수도 있잖아. 로그함수 할 차례죠? 로그함수는 뭐냐면은 얘의 역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니까 x랑 y랑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요 식을 y로 정리하고 싶으면은 로그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요. 보시다시피 진수가 x입니다. 진수. 이해가죠? 진수가 x인 이걸 로그 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역함수이므로 그래프에는 어떤 성질이 있겠습니까? 쟤랑 y는 x의 대칭인 성질이 있겠죠? 마찬가지인 게 로그 함수도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그려야 돼요. 지수 함수도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갈리듯이 이거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 두 개의 그래프가 갈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라고 하면요. y는 로그 a의 x 이게 로그 함수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지수함수 저 왼쪽에 있는 거 1보다 큰 경우의 지수함수를 고려해볼까요? 모양새가 이랬어요. 그쵸? 이거를 y는 x에 대칭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루트 x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y는 루트 x 무리함수랑 비슷한 느낌이 한데 걔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 기억나나요? 지수함수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거 점근선 되는 거 기억나죠? 이걸 대칭한 거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이쪽으로 가는 쪽이 점근선이 됩니다. 지수함수가 반드시 작아하는 점이 0,1이라면서요. 로그 함수는 반대로 반드시 작아하는 점이 바로 1,0이 됩니다. 지수함수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급상승하는 모양이 된다면서요. 로그는요. 얘를 기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양이 돼요. 천천히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이해가나요? 이게 빨간색, 깜장색이 지수함수 ax제곱 요거 1보다 큰 경우고 요 빨간색이 1보다 큰 밑을 갖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죠. 그럼 아까랑 유사해요. 얘 갖고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뭐 정역이다, 치역이다, 정근선이다 하는 얘기 있었죠? 그렇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정역이 뭐였다고요? 실수 전체. 얘의 치역이 뭐였다고요? 양수입니다. 그쵸? 양수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실수 중에 플러스인 부애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럼 얘는 정역이 뭘 것 같아요? 역함수니까 얘의 정역은 얘의 치역과 같겠죠? 지수함수의 치역 즉 양의 실수가 정역입니다. 무슨 얘기죠? 진수에다가는 양수만 대입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보다시피 그래프가 나와요. 왼쪽엔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나요? 그럼 얘의 치역은요? 이 그래프가 좌우로 본다면 y축 오른쪽에만 나온다.
나온다면 이걸 위아래로 보면요. 로그 함수는 위아래로 다 나와요. 이거 계속 상승해서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프는 위아래로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실수 전체가 다 나옵니다. 정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 이해 가죠? 역함수에서. 그 다음에 이게 또 점근선 아까 있었잖아. 그치? 이 지수함수 x축이 점근선이라며. 그럼 로그 함수는 누가 점근선이야? y축. 뭐 임마? 점근선은 y축. 다른 말로는 x는 0이죠. 그쵸?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y축. AKA라고 있지 않았어? 니들? AKA가 그렇게 해서 안 부서질걸요? 좀 더 세게 던져야 부서질 거야. 그 자동차 보험 아니에요? 그럼 아싸! AKA요? 이게 뭐예요? 알파? As also known as also 뭐뭐로도 알려진 에스노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면 뭐뭐로도 알려진 예명 뭐 이런 거 별명 이런 거 X는요 Y축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거라면 실제 여러분 실전에서 응용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 1,0이 있을 거고요. 그쵸? 1,0을 반드시 지난다. 이게 있을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지수랑은 좀 반대죠? 지수는 급상승하는데 비해 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요. 완만하게 하강하는 거에 대신 얘는 급하강해요. 이해가요? 그래프가? 네, 그걸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 게 밑을 다른 모양으로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y는 밑이 2짜리인 로그 그래프랑 밑이 3짜리인 로그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동시에 그려볼래? 자, 마찬가지예요. 밑이 같은 로그 그래프였으면 아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밑이 다르면은 역전되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 이거 지울까? 두 그래프 모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역함수 모양인 이 모양을 따라요. 즉 1,0을 무조건 지나는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얘를 기준으로 마찬가지 역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파란색이 높다면 이쪽은 파란색이 낮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죠? 누가 파랑이고 누가 빨강일까를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아까 지수할 때 뭐 생각하라고 했죠? 좀 전에 x의 1을 대입하라고 했죠? 얘는 반대로 y의 1을 대입해 봅니다. y가 1 나오려면 이거 x 2 대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밑과 진수가 같은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얘는 2,1을 지나가고요. y가 1 나오려면 x가 3이면 되겠죠? 얘는 3,1을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죠? 똑같은 x좌표 1에 대해 y좌표 1에 대해서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잖아.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이 그치?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3이고 가까이 있는 게 2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밑이 2짜리인 로그 함수고 파란색 그래프가 로그 밑이 3짜리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할 거는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역전돼. 둘 중에 누가 누구지 헷갈리면은 이렇게 대입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밑이 커졌더니 x축에 좀 더 다가가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은 이게 붙잖아. 상대적으로 x축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 이쪽도 x축에 가까워지고 이쪽도 x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외워도 좋겠지만요. 이게 또 헷갈려진단 말이야. 밑이 이제 어떨 때?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바뀌기 때문에 헷갈려져요. 그래서 그런 거 헷갈려지면 뭐 하라고요? 그냥 1, x, 지수는 x의 1을, 로그는 y의 1을 대입하면 돼. 뭔 얘기고 하니 하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고 하나는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야.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봐. 좌표 평면 하나에다가 같이 그려보라고 한다면 둘 다 1,0을 지나가요.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여기 지웠네. 에이씨 괜히 지웠네. 지수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기억나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이런 모양이었죠? 이거를 y는 x에 대칭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가요? 요 교점을 지나가고요. y는 xy 교점 자리에 지나가고 역함수라서 이 점도 지나가요. 엄마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양이잖아. 그렇지? 이쪽으로는 쭉쭉 올라가는 모양이라면 이쪽은 이렇게 천천히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프가. 자, 하나가 빨간색이 이런 모양이라면 그래서 파란색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이해갑니까? 역전되는 모양이 보여줍니까? 아, 들어. 됐죠? 누가 빨강이고 누가 파랑이니까 둘 중에 헷갈리면 뭐라 그랬지 아까 좀 전에? y에 1을 대입하세요. 이거 2분의 1이겠죠? 물론 마이너스 1을 조금 더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도 되겠는데 싶으신 분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됩니다. 얘는 분명히 2분의 1,1을 지나가고요. 얘는 3분의 1,1을 지나갑니다. 똑같은 y좌표 1에 대해서 더 작은 값이 3분의 1 아닐까요? 더 큰 값이 2분의 1이고 그쵸? 엄마 이해 가죠? 똑같은 y표에 대해서 따라서 요점을 지나가는 게 3분의 1,1로 봐야겠네. 아, 빨강색이 밑이 뭐라고? 3분의 1짜리인 로그고 파란색이 로그 밑이 2분의 1짜리인 로그 함수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겠다는 거야. 이해가지? 자, 이러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본형은 배운 거예요. 기본형. 자,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니들 시험범위야.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에다가 지금 추가로 다시 할게요. 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초월함수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동안 기존에 배웠던 다항함수라는 거, 뭐 그래봤자 기껏해야 1차, 2차밖에 안 배우죠. 다항함수는 3차부터는 수투에서 배워요. 수투로 배우면 다항함수 3차 이상을 다 배웁니다. 3차, 4차, 5차 등등등 다 배울 수 있어요. 미분을 배우고 나면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두 가지를 배웠잖아. 그동안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고등수업 있어요. 고등수업. 이전 때, 그치? 중1 때부터 고등수학까지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걸 배웠잖아. 근데 수원에서는 뭐 배운다고요? 초월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다함수로는 표현이 안 되는 함수들을 배우는 거죠. 그거를 봤더니 총 3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지수함수, 두 번째가 로그함수. 벌써 2개 배웠죠? 그리고 요 다원이 끝나고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좀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세 번째가 바로 삼각함수예요. 이 세 종류의 초월함수를 배우는 게 수원의 목표예요. 그리고 뒤에 서비스로 뭐가 배우냐면 이제 수열을 잠깐 배웁니다. 네, 일단 포인트는 이 초월함수 세 종류를 배운다는 거죠. 이게 만약 무슨 말인지 이제 그 중에 벌써 오늘 2가지를 배운 거예요. 기본 형태. 기본 형태를 배웠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초월함수의 기본 형태 배웠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이제 이것을 살짝 변형시키는 건데 기초 변형은 바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입니다. 뭔만 이해가죠?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바뀐 것들.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배웠다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요.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이거 배웠잖아요. 기본형으로. 그쵸? 이걸 배웠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3 곱하기 2에 x 빼기 3제곱 더하기 1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보여요? 안 보여? A가 얼마야? 3 뭐? B는 얼마야? 1 C는 얼마야? 마이너스 3 D는 얼마야? 1이잖아. 그치? 이렇게 A, B, C, D 값이 바뀌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전에 배웠던 여러분 고등수학 3 끝부분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좀 이용해서
아니 여러분이 방금 이거 했잖아. 그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것도 그릴 수 있겠네. 일단 10부터 찾는다고 치면은 뭐라고? y 대신에 y 빼기 1 대입하고 그치? x 대신에 x 빼기 2 대입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편의상 이렇게 안 쓰고 y는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쓰죠. 이런 모양을 보통 양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함수 모양으로 써요 보통. 뭐 식은 이제 금방 찾아요. 여러분 이미 이건 배웠던 거니까 그치? 고1 때 배웠던 거고 어떤 함수도 이게 적용이 돼요. 참고로 어떤 모양은 다 적용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죠. 나머지 이제 실제 그리는 게 필요한데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릴 거야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는 모양으로 또또또또또 이 모양이에요. 그쵸? 이만큼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 그럼 이제 이 점이 이만큼 1만큼 움직였겠네 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원래 여기 좌표가 0,1이었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2,2가 될 거야. 그치? 물론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이 점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근데 참고로만 알아두는 거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분명히 오른쪽은 쭉 올라가는 모양일 거고 왼쪽은 어떻다고요? 얘보다 한 칸 아래인 y는 1이라는 이 직선에 닿지 않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벌써 그렸어요. 그래프 끝났습니다. 이 그래프 그렸어요 벌써. 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게 y축과 만나는 곳이 생겼네 라고 한다면 그냥 서비스로 그냥 구할 필요가 있으면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 절편이니까 x에 0 대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0 대입하면 y는 얼마야? 2에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1. 그쵸? 2의 마이너스 제곱이 4분의 1인 거 이해 갔어요? 그럼 4분의 5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0,4분의 5. 필요하다면 저 정도로 표시해 주는 것 뿐, 나머지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슨 말인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등등등등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살짝, 이제 학생들한테 살짝 응용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잘 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갖고선 이것도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뭐 된다고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래프의 어떤 변화인지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자꾸 이게 중학교 아이디어로 풀다 보면 나중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전환 시점이 왔을 때 빨리빨리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무슨 얘기 쓰는지 기억나요? 기울기가 어딨어 이 곡선인데. 앞쪽 좁아진다. 좁아진다였어? 올라간다였어요. 높이가 올라간다였습니다. y는 x제곱이 이렇게 된다면 2x제곱이에요. 2배잖아요. 2배. 쉽게 말하면 2배. 이 높이가 2배가 돼요. 이 높이가 2배가 돼요. 이 높이가 2배가 돼요. 0 2배가 0이겠죠? 이 높이가 2배가 돼요. 요런 점들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요. 이거를 중3 때는 뭐라고 배운다? 폭이 좁아진다고 배우지만 고딩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2배씩 올라가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뭐죠? 원래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니 이걸 2배씩 올리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지수함수가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높이가 2배니까 여기가 0이 1이 아니라 2가 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 높이가 2배가 되겠구만. 이렇게 모든 높이가 2배가 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아니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 지수법칙에서 준식을 이렇게 섞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죠. 평행이동. 그치? 그래서 이렇게는 2배의 개념이라면 이렇게는 한 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한 칸의 개념. 이해가요? 한 칸씩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숫자가 이 지수법칙을 쓸 수 있을 만한 숫자를 주면은 되게 애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다시 할게요.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다시 한번.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원래는 2배 올려라 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요거를 3으로 바꾸면 애들이 약간 이제 멘붕이 나오죠? y는 2x제곱이 있고요. 이거를 3배 곱한 2x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2x제곱을 이렇게 그렸다면 3배씩 올리는 거니까 이거 3배에서 둘, 셋, 여기 이거 3배 하면 1, 2, 3 여기 이거 3배 하면 요거 여기 이런 식으로 그치? 3배씩 올린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했다. 진짜 이것도 평행이동일까? 다시 할게요. 아까 잠깐 그랬던 거 x제곱과 2x제곱은 어때요? 절대 평행이동 관계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폭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얘는 폭이 이만하고 얘는 폭이 요만해. 평행이동할 때 폭을 바꾼다고 배웠나? 안 배웠잖아. 그치?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이 최고차계수는 안 바뀌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랑은 평행이동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쵸? 평행이동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이 아닙니다. 곱하기 붙는다고 해서 평행이동은 아니잖아. 근데 지수 같은 경우 보세요. 곱하기 붙었더니 평행이동 됐죠. 그쵸? 얘는요? 얘도 평행이동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같은 밑이면은 지수법칙 때문에 다 보이는데 다른 밑이면 그게 되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 이게 고치면 돼. 3이 뭡니까? 이 3이요 2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입니다. 이게 3이 이만한 숫자잖아요.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저번 시간 어저께도 했던 건데요. 어제 교습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세요. 이게 뭐라고 배웠죠? b잖아요. 그쵸? 그쵸? 와, 로그가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얘 곱하기 2의 x제곱인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거 어떤 숫자예요. 이거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숫자입니다. 1보다 좀 더 큰 숫자인데요. 따라서 보다시피 어때요? 이거 평행이동 아닌가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것도 평행이동처럼 안 보였지만 이게 평행이동이 됩니다. 이 길이가 다 같아요. 길이가.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다음 중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없는 그래프를 찾으시오. 다시 할게요. 유리함수에서 그런 문제 있는 거 혹시 알아? 유리함수에서 이제 다음 중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없는 그래프를 찾으시오라 가지고 뭐 기억 무슨 그래프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포인트는 뭔지 알아? 주어져 있는 이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4를 어떤 걸로 고치죠?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로 고칩니다. 해서 이 분자가 1이어야만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돼요. 그쵸?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분자가 달라지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래프야 해서 이제 찾는 게 있었다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것까지 평행이동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곱하기 3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차마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야 얘도 의외로 평행이동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두란 얘기죠. 됐어? 정석 여러분 그 교재 중에 마플 있을 거예요. 마플 알아요? 마플? 마플 참 좋은 교재긴 해요. 써봤어요? 마플? 나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블 같은 걸 참 좋아해요. 바이블 교재를. 근데 마플도 참 좋긴 한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플은 그 일반 개념서에 비해서 개념 파트가 한 3배, 4배 더 많아요. 알아요? 뭔 말인지? 똑같은 내가 지금 정석으로 지금 지수함수 설명할 때, 지수로그 함수 설명할 때 그래서 정석에는 한 3페이지에 걸쳐서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면 마플은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되게 자세한 거 다 나와서 이것저것. 여러분이 뭐 거기까지 안 해도 좋은데 나는 이제 수업할 때 그런 내용도 좀 건드리면서 수업하는 거거든요. 마플 내용을 뭐 100%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정석이 없는 게 많을 겁니다. 정석은 솔직히 개념서로 보기에는 좀 약해요. 요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 약해요.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하긴 하지만 개념 파트가 많이 약하고 마플은 너무 강한 것 같아. 개념 파트가 너무 많아요. 개념 파트가.
그 적정선을 타야 되는데 적정선 기준을 뭘로 잡을까? 이걸 기준 삼아요. 수업하고 있는 걸 기준 삼으면 됩니다. 다 건드리는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중간중간 언급해 주는 거 한두 개까지도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수함수 그래프가 0,1을 지나가네. 그리고 이게 서로 이렇게 엇갈린 모양이 나오네. 정도까지는 알고 가란 얘기예요. 정말 거기 파고 들어가면 할 거 되게 많은데 다 못 건드리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알고 이제 좀 풀으란 얘기고, 여기에 대한 수업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마플 같은 걸 참고하면 될 겁니다. 참고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내가 한 내용만큼은 복습을 해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 풀 때 그 배웠던 거죠? 라고 했는데 언제요? 전 기억이 없는데요? 졸았단 얘기잖아. 그치? 난 분명히 수업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했다고? 이런 거 했다고. 나는 분명히.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얘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얘도 이해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y는 fx에 y 대신에 a분의 y 대입한 거잖아, 이거. 이해가? 다시 한번. y는 fx라고 하는 이제 본식이 있어. 오리지널 식이 있어요. y 자리가 a분의 y로 바뀐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y가 a분의 y로 바꾸면 뭐가 된다? 높이가 a배 되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할까? 위아래로 a배 늘리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요? 그럴 때 y에다가 a분의 y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건 뭐겠냐고요? 똑같은 이 기본 모델에 x에 a분의 x 대입했으니 뭐겠어요? 이거는 이거야라는 거, 좌우야라는 얘기. 이해가요? 네, 방향을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쓰는 게 나을까 이게? 압축에 관한 거, 압축. 그래프를 압축하는 뜻이에요. a배만큼 압축하면 그 식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겠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알았어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잖아요.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y는 2의 x제곱과 y는 4의 x제곱을 비교해보자라는 건데요. y는 2의 x제곱, y는 4의 x제곱. 둘 다 1보다 크네. 그러면은 지수함수 그래프상 0,1 지나가는 증가한 모양이다. 그치? 하나는 이렇게 증가한다면 또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낮게 높게 이렇게 증가해요. 그쵸? 그럼 누가 밑이 2이고 누가 밑이 4라고 헷갈릴 때는 x에 1을 대입해요. 그치? 여기가 낮은 곳, 여기가 높은 곳이잖아. 그치? 얘는 1,2, 1,4. 얘가 높네. 그치? 여기가 4, 여기가 2인가 봐. 그치? 이렇게 하면 파란색 그래프가 4의 x제곱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2x제곱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제 높낮이와 역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냐면은 깜장색을 이렇게 2배 압축해요.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를 요 길이의 절반만큼.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프. 짜부! 이 길이 좀 이상하다. 그래프. 이 정도 되는 그래프를 반으로 짜부! 해서 만든 그래프가 얘라는 거예요. 왜냐고? 얘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무슨 얘기야? 요 그래프에 x자리에 2x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2배 압축. 이해가요? 헷갈리죠? 그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은 뭐 압축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 이 압축을 이해하면 이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가 조금 더 잘 이해갈 거예요. 근데 뭐 그때 가서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최소한 여러분은 밑이 다르면은 역전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엄밀하게는 이제 이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뜻이에요. 그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해가요? 몰라도 돼. 나중에. 저게
로그 함수 봤을 때 2배 증가하니까 좋겠나요? 자취를 할까요, 차라리? 자취 배웠어, 너. 자취의 방정식. 언제 배우는 거예요? 어? 언제 배우는 거예요? 언제 배우냐고요? 딱히 정해진 교과서 버전 아니에요. 교과서에 얘가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뭐 다른 문제집에 많이 실려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 보통 직선 나올 때 합니다. 보통 좌표 평면 같은 거. 그러니까 수학 하, 정석으로 따지면 수학 하, 고등수학 하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까? y는 fx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왜 y는 f의 x 빼기 n 돼요? 왜 그렇게 돼요? 다시 할까요? y는 x제곱이랑 2차 함수가 있어. 이거 x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하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왜 빼기예요? 이건 더하기인데 왜 이건 빼기예요? 도형상. 뭐라고? 동영상? 도형. 도형상. 발음이 안 들려서 도형상. 도형상에서 도형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작은 값 나오는 건 아마 x가 0일 때일 거예요. 그쵸? 이게 제일 작은 값 나오려면 x가 3일 때일 거예요. 이 점이 이 점처럼 바뀌네요.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억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자취의 방정식을 내면은 대부분 힘들어해. 어려워서. 요령을 한 몇 번 파악해서 한 5번 연습하면은 할만하거든요. 나는 참고로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거를 한 5번 정도를. 수업을 잘 따라온 애들은 역시나 못해요. 그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까만색 그래프가 있어. y는 fx. 나는 이거를 y축과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요런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식으로 찾고 싶어. 이거를 식으로 쓰고 싶어. 어떻게 쓸래?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하고,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한 뒤 ph의 중점을 q라 할 때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자취를 구할 거예요. 누구 자취를 구할 거죠? 나는 q의 자취를 구할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그 구하라는 점의 좌표를 적당하게 하나 둡니다. x, y라고 두면은 얘랑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알파, 베타라고 보통은 둬요. 원래는 조금 숙달이 된 친구들은 바로 x, y 쓰겠지만, 아우 나 너무 헷갈려,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일단 알파, 베타로 적당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두 번째,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을 모조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P점 역시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일종의 동점이에요. 동점이니까 쟤도 뭔가 문자로 표현해야겠죠. 일단 P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A, B는 y는 fx라는 그래프 위의 점이므로 저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가므로 이 점을 대입하면 준식이 성립하겠죠. 다시 말해서 B는 F의 A가 성립할 거고요.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수선의 발을 낸다고 했습니다. P의 좌표가 A, B면 H 좌표가 0, B인 건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 Q라면서요. 그러면
Q의 좌표는 즉 알파 콤마 베타의 만약에 알파는 X 좌표의 중점이니까 A 더하기 0 나누기 2한 거 아닐까? Q점의 Y 좌표인 베타는 P와 H의 Y 좌표인 B와 B의 합 2B를 이루는 B 아닐까? 라는 관계식이라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쓴 관계식이 이 문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식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걸 잘 짬뽕해서 내가 찾고 싶은 게 아까 뭐라 그랬죠? Q의 자취해방 형식, Q가 그리는 도형을 식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라서 즉 내가 필요한 건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알파 베타만 남기고 싹 다 소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A, B를 소거해야 돼요. 문자 중에 A, B를 소거해야 되는데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A는 2알파고요. 그쵸?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B는 베타거든요. 이 알파 A, B 값을 요 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B는 뭐죠? 베타는 F에 A가 뭐죠? 2알파. 그러네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나요? 베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식 이거군요. 답은 이건데 우리는 보통 관계식을 적을 때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지 이렇게 적지 않아요. 보통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X좌표고 요게 Y좌표니까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요거 대신에 X 쓰고 요거 대신에 Y 쓴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그냥 Y는 F의 2X라고 쓰는 겁니다. 요 중간 과정 하나가 귀찮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X, Y 쓰고 답을 쓰면 한 번에 줄 수 있고요. 그게 헷갈려. 이게 이거랑 저거랑 헷갈려 할 때는 아까처럼 처음에는 알파, 베타 마지막에 답 쓸 때만 X, Y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래요. 이 빨간색 그래프 예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방금 한 거 이게 안 나와.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의 이제 일사분면만 그려놓은 건데 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이차함수는 식으로 뭐냐 이겁니다. 이걸 중딩 애들은 어떻게 풀어요? 뭘 대입해요? 일단 이 이차함수 정체는 모르지만 꼭 지점이 원점일 것 같으니까 일단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정답은 A값 찾기가 되겠죠. 이해가죠? 여기를 편의상 하나 만듭시다. 여기를 B라고 두면 여기는 2B일 거예요. 그쵸? 여기에 Y표는 2B를 대입한 4B제곱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좌표는 자연스럽게 B, 4B제곱 아닌가요? 따라서 이 그래프가 B, 4B제곱을 지나가야 됩니다. 좌변은 4B제곱이고 우변이 A 곱하기 B제곱이라고. B제곱 약분은 뭐 나와? A는 4니까 이게 뭐야? Y는 4X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게 이제 중딩 3학년 애들은 이렇게 푸는데 고딩들은 어떻게 푼다는 거야? 이거 두 배의 압축이잖아요. 이렇게 짜고 Y축 방향으로 짜고 그럼 뭐 하면 돼요? X 개수가 두 배 짜고 했으면 곱하기가 붙으면 돼. 무슨 얘기야? X 대신 2X 대입하기예요. 준 함수에다가. 그럼 Y는 X의 제곱이 아니라 2X의 제곱일 테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그래서 개수가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이거를 이제 어디로 옮겨온 거야? 이거를 지수함수로 옮겨온 거지. Y는 2의 X제곱과 Y는 8의 X제곱을 비교하라. 그래, 밑이 달라. 둘 다 1보다 크고. 그러면 0,1을 지나는 하나는 이런 모양이고 하나는 또 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 그렇지. 누가 점선이고 누가 실선인지 구분하려면 X에 1 대입하면 되는 거고 1 대입했더니 낮은 쪽이 실선, 높은 쪽이 점선 1,2, 1,8 이게 높네. 요게 점선, 요게 실선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게 뭐야? 2의 3제곱의 x제곱이라서 2의 3x제곱이니까 x가 3x로 바뀌었네. x에다가 3x를 대입한 함수네. 얘는 몇 배 압축? 3배 압축한 그래프예요. 그래프 좀 이상하긴 한데 점선이 이렇게 된다면 요 길이가 이렇게 3등분돼 요 점을 지나는 요런 함수라는 거죠. 그래프가. 이거는
그래서 평행이동 관계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프를 압축 팽창시키면 평행이동 관계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생각해봐. 1차 함수도 그런 걸 배워요, 사실은. 2차 함수 이런 거 예를 들었지만 1차 함수도 이게 기울기 1짜리고 이게 기울기 2짜리야? 2가 뭔데? 이거 이렇게 2배 압축하는 거예요. 길이가. 왜? yx에 요 x 대신 2x 대입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2. 근데 얘랑 무슨 관계예요? 평행이동은 절대 아니잖아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해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음은 중 y는 2x제곱을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 없는 함수는 기억 y는 2의 x 더하기 1 빼기 3 평행이동이네요. 그쵸? 누가 봐도 평행이동이죠? 니은 y는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 이것도 평행이동입니다. 이해 갑니까? 세 번째 디귿 y는 3 곱하기 2x제곱 빼기 5 이것도 평행이동입니다. 이해 갑니까? 리을 y는 4의 x제곱 빼기 3 이건 평행이동 아니라고요. 그 x에 뭐가 곱해지면 평행이동이 아니에요. 뭐라고 씨 이거 평행이동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저거 x에 이게 x에 2x 이렇게? 네. 이해 갔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그래프는 다 해결됐다고 보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뭐 절대값을 섞기도 하고 막 해요. 가우스를 섞는 경우는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우스까지 섞으려나 설마? 네. 절대값을 섞긴 해요. 절대값. 뭐 그건 흔한 경우니까. 하나만 더 주의사항을 얘기하면은 일단 개념은 끝났으니까 문제 풀이를 뭐 조금이나마 할게요. 이렇게 안 나와. 또 떨어졌나? y는 x 로그 그래프 중에 주의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y는 로그 2의 x 제곱이랑 y는 로그 제개랄 에이씨 y는 2 로그 2의 x라 둘의 차이. 둘은 같은 그래프일까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니까 냈겠다라는 그런 얘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참 뭐랄까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남들 하자는 건 안 해요. 남들이 안 하자는 것만 하지. 질문도 맨날 답이 나오는 뻔한 질문 같은 건 안 해요. 답을 못 맞출 만한 것만 질문하죠 항상. 둘이 같을까요? 같지 않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같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정의역만 따져봐도 둘의 정의역이 달라요. 로그는요 진수가 양수면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진수가 양수니까 이거잖아. 이게 뭔 뜻인데? x는 0만 아니면 다 돼요. 그쵸? 근데 얘는요 분명히 x가 0보다 커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요 그래프가요 요 선에서만 점이 안 찍힐 뿐 나머지 x 좌표마다 점이 찍혀요. 얘는 양수 쪽에서만 점이 찍혀요. 얘는 그릴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얘를 2배 하라라는 뜻이니까. 원래 로그 2는 밑으로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 아니었나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 그쵸? 이걸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나와 이거. 뭔 말인지 가지 빨간색처럼 나와요. 빨간색이 아니라 좀 검붉은색이 되는데 이래서 내가 화이트보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와 이거. 이거 워낙 뭐야 이거? 뭐지? 맨날 손에 이렇게 묶고 분필보다 더 하잖아 이거. 야 분필은 탄산칼슘 가루 입자
날아다니면 폐에 안 좋아? 이게 안 좋대요. 그럼 이거는요? 발암물질. 둘 다 안 좋아. 뭐 새나 봐. 이거 쥐기를. 손에 뭐 묻어. 얘 갔어. 뭔 말인지? 2배 올리는 그래프라고. 얘는 뭔데요? 이게요.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배울 때 이게 끝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공식에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이게 있다고요. 일 때. 다시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거 2차 반영식 2차 방정식은 여기까지 써야 돼요. 그쵸? 얘 함수는 2차 방정식 아닙니다. 판별식 값이 보다 크면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릴까요?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두 식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누가 봐도 틀린데요? 몰라요? 공부 헛했네 그러면? 맞아요. 틀리다니까? 아, 왜 틀려요? B랑 A랑 C가 아니요? 왜 틀려요? 개뿔 하나도 몰라요. 으이씨. 왜 틀려요? 공부 헛했군요? 땡땡 학생, 녹화 중이니까 실명 거론 안 할게요. 땡땡 기읍, 이응, 히읗 학생.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아우, 내 정답을 미리 알려주잖아. 틀렸다고요! 왜 틀려요? B제곱이랑 사이즈랑 같은 아니에요. 왜 틀려요? 헛배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x제곱 더하기 ix 빼기 4는요. 판별식 얼마예요? i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16이니까 15네? 네. 양수네? 이거 서로 다 두 시근이에요? 아니잖아. 뭐가 틀렸어요? 실수. A, B, C가 실수일 때뿐입니다. 판별식은 그때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구는 괜찮아요. 중구는 개수가 허수여도 중군 나오는 데는 변화가 없어요. 중구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정석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이 말이 있다고요. 판별식 파트에 단 A, B, C는 실수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외우는 거죠. 이것만 외우는 거죠. 이건 안 외우고 전제 조건. 이 공식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요? A, B는 양수, A는 1이 아니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나가요? 이게 양수인가요? X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얘랑 다른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얘는요 이렇게 푸는 거죠. 로그 2의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쵸? 이럴 때는 이게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는 얘를 그리라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랑 다르잖아요 했다시피. 그쵸?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y는 fx를 그려봤죠 그동안.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그려봤었나요? 많이 줄게 됐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한 20% 된다. 저 좀 더 정확하게. 그 내역 그 0보다 작은 부분이 뭐가 뭐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아예 쪽보다. X축 기준으로 0보다 틀렸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헷갈리죠? 다시 해볼게요. 시간 다 가네. 문제는 개뿔 다음 시간에 주겠습니다. fx를 기준으로 여러분은 네 가지를 배웠다고요. 첫 번째,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세 번째, 절대값 y는 f의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네 번째,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배웠다고요, 분명히.
저거 2번. 그래 2번이야. x보다 큰 거를 y축에 됐지. 큰 쪽은 어떻게 하고요? 냅두고. 작은 쪽은요? 작은 쪽은 없애고. 그렇죠. 없애고예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이차함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5를 지나는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게 y는 fx의 그래프라면 y는 f 절대값의 그래프를 하면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치고 이게 아프리카 TV였으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 기술이 없네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축 기준으로 왼쪽은 지우고 오른쪽은 냅두고 즉 이 그래프는 일단 두고 이거를 대깔꼬마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한데? 이해 가죠? 분명히 배웠다고요. 따라서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네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리기. 예, 그쵸. 2번. 1번은 이제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뭐? 무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비오트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컨트롤 C, N 컨트롤 V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비오트 어떻게 먹죠? 꺾어 먹죠. 그래프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아래쪽을 꺾어 먹어요. 그렇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죠. 이게 우변 전 절대값이 있는 1번이라면 내가 지금 방금 물어본 건 이 전체 절대값이 아니잖아. 보다시피. x에만 절대값이죠. 그럼 뭐예요? 두 번째 거 제예요. 뭐라고요?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치면 그래프는 얼마만큼만 나와요? 아까 여기서 들었던 것만큼 이만큼만 나와요. 그쵸? 이 상태에서 왼쪽을 지우고 요거는 살리고 접었다 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분수처럼. 얘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고 이 깜장색 이쪽만 나오는 그래프가 얘. 못 써졌다? 얘의 그래프. 그 둘은 분명히 보다시피 달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제곱이면요?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또 그래프가 같아요. 왜죠? 요게 0보다 커지기 위해선 x가 누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수이므로 나가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뭔 얘기야? 저 지수가 홀수면 똑같은 그래프지만 짝수면 달라요. 저쪽은 양쪽 나온 그래프고 이쪽은 한쪽만 나오는 그래프라서. 이해가죠? 네. 거기까지 하시면은 뭐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건들려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건들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이거 3학년 애들한테 이제 해주는 건데 왜 3학년 애들한테 해주냐면은 이게 기출에 한번 나오는 게 있었거든. 자,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 그래프와 이거의 이게 역함수 그래프야. a가 0과 1 사이면은 이 두 그래프는 교점이 있다 없다. 다시 할게요. 0과 1 사이면 지수함수가 어떤 모양이죠? 아이고 지수함수가 이 모양이죠? 역함수는 로그함수니까 이 모양이에요. 둘의 교점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으면 있어요. 교점 어디서 나오죠? YMX랑 교점대에서 나와요. 그쵸? 얘는 교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A가 1보다 크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지수함수는 이런 모양이고 로그함수는 이런 모양이니까 없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이때의 교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잖아? 예를 들어서 y가 위치 1.001이에요. 2보다는 작네요? 1보다는 크지만 이거 빨간색 그림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그래프가 되게 많이 누워요. 이렇게. 그러니 역함수를 그리면은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그럼 좀 이상한가요? 근데 저게 만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걸 구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미적분에서. 그래서 이 값은 y는 a와 이상하다.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y는 x와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해요. 교점이 2개가 나오기도 하고 1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1개가 나오느냐? 접할 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뭘 배워요? y는 x에 이 지수함수가 딱 접하는 순간을 배워요. 접하는 값보다 a 값이 작아지면 2점에서 만나고 접할 때 1점에서 만나고 접하는 것보다 a 값이 크면 안 만나요. 여기 어떻게 구하느냐 하려면 이건 이제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아마 안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몇몇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래? 하고서 이제 던져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해 가죠? 뭐 삼성고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네 맞아요. 이 값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2의 2분의 1제곱일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못 구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미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기 쉽다고요. 뭐라고? 1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은 이거를 2부터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1보다 좀 더 큰 숫자 하면은 그래프가 왕창 누워요, 이게 그래프가. 그래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 들어가면은 되게 많은 개념이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냥 문제 풀 때마다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정석보다 한 1.5배 정도 될 거예요. 그 기본 개념보다 한 1.5배 많을 거라고요. 그것만이라도 저는 복습할 거예요. 내 말은 너희가 집에 가서